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르노 삼성이 드디어 신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만인가 싶습니다. 페이스리프트랑 연식 변경밖에 못하던 상황에서 완전 새로운 신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만큼 기대가 클 거고 르노 삼성 쪽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는 르노 오스트랄입니다. 이게 QM6 후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QM6 후속 소식 말고 다른 신차도 예고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차들 소식을 다룰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르노 오스트랄이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티저 이미지가 나왔을 때부터 대박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정식으로 공개된 이후에도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역시 디자인 하나는 르노가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소렌토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뒷모습은 최근에 나온 캡처랑 비슷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QM6보다 좀 더 작은 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뒷유리 라인은 링컨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실내 변화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하고 쉐보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던 것 중 하나가 실내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대시보드가 굉장히 시원해졌죠.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커졌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BMW처럼 선명하게 들어가서 꽤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오스트랄이 QM6의 후속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를 볼까요? 길이가 4510mm, 너비가 1825mm, 높이는 1644mm, 휠 베이스는 2667mm입니다. 심지어 5인승 모델이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공개된 숫자가 숏 보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QM6보다 작은 거죠. 모델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니까 오스트랄이 출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QM6로 팔리고 있는 콜레오스는 단종될 거라고 합니다. 대신 오스트랄이 7인승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 차가 콜레오스를 대체할 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차 이름은 그랜드 오스트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 차가 QM6를 대체할지 아니면 아예 라인업을 개편할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형 모델은 파워트레인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최고 출력이 130마력에 유럽 기준 연비는 리터당 18.8km라고 합니다. 그리고 1.3L 4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160마력에 27.5토크,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리터당 16.1km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유럽 기준 연비가 무려 리터당 21.7km라고 합니다. 아마 이 차가 지금의 LPG 모델을 대체할 것 같은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랄 말고 또 다른 신차도 있다고 합니다. XM3 하이브리드인데요.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셀토스랑 XM3급 소형 SUV 시장은 지금 완전 틈새 시장이고 하이브리드랑 LPG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QM3랑 트랙스를 시작으로 티볼리가 활성화를 시켰고 코나랑 셀토스가 규모를 키운 소형 SUV 시장, 지금은 누구의 무대인가요? 셀토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셀토스 말고는 살 차가 없거든요. 자, 가격도 비슷하고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밖에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는 셀토스,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XM3가 전부고요.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렇게만 봐도 셀토스가 왜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죠. 르노 삼성차 중에 QM6가 가장 잘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현대기아 차에 없는 LPG 모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가격이랑 옵션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파워트레인이라도 달아야 한다는 건데 소형 SUV 시장은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와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급에서 유일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는 거고 현대기아 차에 없는 차, 그 중에서도 주력 모델이 차별성을 가져가면 잘 팔린다는 건 충분히 증명됐으니까요. 그래서 르노 삼성은 딱히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데 저는 무조건 희망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르노 삼성이 신경 써야 하는 세 가지 말고도 르노 삼성이 출시하는 신차 전략을 보고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르노 삼성이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코넉스 꼴나기 딱 좋습니다. 지금 공개된 오스트랄은 기본 모델이라 5인승 구조고 QM6 후속은 7인승 모델인 그랜드 오스트랄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랜드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차급이 올라가지는 않죠. 보통 차 길이만 더 길어지고 안에는 시트만 추가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너비나 높이는 기본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똑같고 파워트레인은 거의 그대로일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가격은 소렌토랑 산타페급으로 나와요. 이러는
하는 순간 이코녹스 꼴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지션도 애매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야 소렌토보다 작은 주제에 가격은 더 비싸? 이걸 뭐하러 사? 이런 차가 되는 겁니다. 만약 출시도 전에 이런 이유로 잡음이 생기면 르노 삼성 전체가 휘청일 겁니다. 왜? 지금 르노 삼성은 QM6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차가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휘청이지 않는 게 이상하죠.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이건 가격이 중요한 이유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아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이게 국내에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빨리 출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QM6는 LPG 모델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없는 라인업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라인업은 현대기아차가 너무 강세입니다. 소렌토랑 산타페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스포티지랑 투싼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는 현대기아차랑 간접적으로 경쟁했다면 앞으로는 완전 정면 승부로 바뀐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거나 옵션이나 성능이 딸리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늦게 출시되면 판매량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뒤처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랑 LPG 자동차 있죠. 2026년부터 저공해 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랑 LPG 차를 사는 이유 중에 저공해차 혜택도 무시 못하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개별 소비세 100만원, 취득세는 40만원이나 감면해 주니까요. 그런데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 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XM3는 그나마 피해가 적을 겁니다. 왜냐면 올해 출시거든요.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라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출시되거나 내후년에 출시가 되면 경쟁력을 2년밖에 못 가져가는 거라서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받는 거라서 이걸 또 현대기아차를 위한 정책이라고 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 입장에선 가뜩이나 경쟁력이 뒤처지는데 또 하나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판도를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론인데요. 그 중에서도 토션빔 여론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스트랄 재원을 보니까 저사양 모델은 리어에 토션빔이 들어가고 상위 모델은 리어 멀티링크랑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중간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토션빔이 좋은지 나쁜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용도와 세팅에 따라 다르고 무엇보다 기계공학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토션빔이라는 단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알고 있죠. SM6 판매량에 토션빔 이슈 영향이 없었을까요? 경쟁 차종들은 죄다 멀티링크를 달고 나오는데 혼자만 토션빔을 달고 나와봐요. 승차감 안 좋다부터 시작해서 차별한다, 뭐한다 엄청 말이 많을 겁니다. 이 여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이런 여론이 생긴다는 것부터 판매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살펴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제는 르노 삼성과 쉐보레를 분석할 때 새로운 배경과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왜? 쉐보레는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고 있고 르노 삼성도 곧 삼성을 이름에서 떼고 수입차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르노 삼성이 QM6 후속을 어떻게 출시하는지 보면 한국에서 앞으로 차를 어떻게 팔 건지도 나오고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도 나온다고 봅니다. 차주들이 봐야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소렌토랑 산타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토션빔이 기본이고 멀티링크는 옵션이거나 아예 선택조차 못해요. 심지어 출시도 엄청 늦어요. 이렇게 되면 르노 삼성은 그냥 앞으로 국산차로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판매량 기준이나 차주 입장에서 차를 선택할 때 브랜드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쉐보레랑 르노 삼성이 무슨 수입차냐고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이 두 브랜드는 미국하고 프랑스가 태생이고 이미 수입차로 넘어가려는 작업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르노 삼성보다는 쉐보레가 이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르노 삼성이 좀 더 적극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신형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고 삼성이라는 이름도 이제 곧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지금 르노 삼성이 1년에 6만 대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제네시스의 절반 수준밖에 안 팔리는 건데 만약 이걸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3위라는 벽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이 단순히 QM6의 후속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요. 앞으로 르노 삼성, 르노가 한국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차를 어떻게 팔지 이걸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만약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수입 대중 브랜드는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쉐보레랑 르노가 들어가니까요. 대신 반대로 국산차는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말이 선택지지 사실상 현대차냐 기아냐 이 차이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쌍용차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스트랄을 시작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 판도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규어랑 랜드로버가 철수설이 나오는 것처럼 판매량이 낮은 수입차 브랜드가 대거 철수를 하거나 아예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차 관련 이슈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QM6 후속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